명금이라 대치타. 역사 뒷담화. 혹시 역사가 재미없다고요? 외울 것이 많다고요? 그러한 편견을 깨는 시간, 역사 뒷담화입니다. 역사 뒷담화는 먼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린 후 더욱 심화되고 자세한 역사를 알려드리는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원래 뒷담화가 재밌잖아요. 그대들이 말하는 사대의 예, 나에겐 사대의 예보다 내 백성들의 목숨이 100곱절, 1000곱절 더 중요하단 말이오. 여러분, 이 대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 중 하나입니다.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더 마음에 와닿는 대사인 것 같아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광해군과 똑같이 생긴 만담 꿈을 왕 대역으로 쓰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광해 얼굴과 똑같이 생긴 대역은 진짜 광해군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해내는데요. 땅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대동법을 시행하고 조선의 아버지와 다름이 없던 명나라와 친분을 유지하면서도 새로 떠오르는 나라인 후금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정치 관계를 아무것도 모르고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인데요. 정말 광해군과 똑같이 생긴 만단꿈이 만든 업적들일까요? 사실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소설입니다. 즉 허구가 섞여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광해군이 저러한 업적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광해가 이루어낸 업적을 살펴볼까요? 먼저 광해군은 실리외교를 펼친 임금으로 유명합니다. 실리외교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나라의 이득을 먼저 챙기는 외교입니다. 아니, 외교를 하면 당연히 자기 나라를 유리하게 해야지 왜 다른 나라를 챙기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외교는 지금도 굉장히 하기 힘든 외교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힘이 약할수록 힘 센 나라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죠. 광해군은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조선의 실리를 챙겼기 때문에 높은 업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이 가장 친했던 나라는 명나라입니다. 하지만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무리하게 파병을 한 후 국력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의 이 시국을 잘 파고든 나라가 바로 후금, 바로 미래의 청나라입니다. 힘이 자란 후금은 자기들도 명과 마찬가지의 대접을 조선에게 받고 싶었습니다. 이때 신하들은 절대 금수의 나라와는 절대로 대화는 물론 거래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죠. 하지만 광해군은 후금과도 친하게 지내면서 후금의 위협으로부터 피합니다. 그렇다고 명나라와의 인연을 끄는 것도 아니죠. 명나라에게 적절히 설득한 후 명나라와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에게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죠. 광해군의 엄청난 외교력, 지금의 대한민국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강신의 아구가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보이프렌드의 리슨.
광해군이 칭송을 받은 다른 이유는 바로 백성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백성을 먼저 생각한 방법으로는 백성의 세금을 줄여줬고 책이 있습니다. 아까 대동법에서 언급했다시피 광해군은 땅을 많이 가질수록 세금도 더 내도록 했죠. 지금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에는 양반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라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편 것이죠. 아니, 그러면 책을 쓴 것은 왜 백성들을 위한 것일까요? 당시 광해군이 왕위에 있을 때에는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라 나라가 너무나도 어지러웠습니다. 그 속에서 백성들은 나라를 재건해야 했는데 너무 큰 패닉에 빠진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양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습을 보다 못한 광해군은 백성들과 양반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책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 책대에는 임진왜란 때 없어진 책들, 그리고 백성들 민생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책들로는 현재 국어교연구에 크나큰 도움이 되는 용비어천가와 전 세계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 의술을 기록한 동의보감이 있습니다. 책들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데요. 이 책들이 모두 광해군 때 써줬다니 놀랍습니다. 사실 광해군은 큼직큼직한 업적만 세운 것이 아닌 소소하면서도 귀여운 업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데서나 담배를 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흡연자의 건강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흡연자가 먼저였습니다. 아무 데서나 담배를 필 수 있었고 심지어 담배가 몸에 좋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대부분이 담배를 핀 골조국가였죠. 이렇게 그냥 아무 데서나 담배를 필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는 당연히 흡연 예절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탐탁치 않게 보던 광해군은 어느 하루 조참이라는 아침 조회를 하기 위해 신하들과 모였습니다. 그런데 신하들 전부 담배를 핀 나머지 담배 연기가 방을 한가득 채우고 말았죠. 짜증이 폭발하고만 광해군은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이제부터는 절대 왕 앞에서는 담배를 필 수 없도록 하라. 광해군의 이 명령 이후 신하들은 절대 왕 앞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되었고, 더 나아가 어른 앞에서 맞담배를 피면 안 되는 지금의 흡연 예절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때 백성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까지 신경을 써준 왕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실제로 지금 21세기형 리더의 덕목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쉽습니다. 광해군은 자기보다 백성을,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런 큰 업적들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그냥 광해군의 업적을 공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겼다면 지금처럼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유지연 하구가 신청해 주신 노래네요. 자우림의 이카루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의 뒷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뒷담화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만나서 같이 뒷담화해요. 지금까지 제작의 공병선, 기술의 박소민, 진행의 김민경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네.